일단은 내일 대기 모드에 대한 장세임을 오늘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이제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윤정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장이 계속 달릴 수는 없을 테니까 또 이렇게 또 쉬어가는 날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알지만 한편으로 또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저희 그래서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도 그러면 이쪽은 어떨까 궁금한 쪽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벤트가 확실한 쪽에서 오늘 수급이 붙더라고요. 바로 중국 소비주입니다. 네, 뭐 중국 소비주는 사실 한한이랑 기대감도 있고 에이펙 기대감도 있고 호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주가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에서 좀 쉬어가다 보니까 이런 내수재 또는 그리고 호재가 좀 단기적으로 실릴 수 있는 것들에 이제 모멘텀이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중국 소비재가 저희 상반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때도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소비 진작을 하려고 했던 흐름도 있었는데 사실 요즘 중국 소비 테마로 엮이는 관련 종목들이 사실 중국의 수혜만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리 K 한류 흐름에 따라서 좀 계속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들은 계속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이벤트에 대응을 하실 수도 있고 다만 좀 종목별로 중장기로 가져가실 때에는 기업을 선발해서 가져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 식품 그리고 화장품 다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으나 뭔가 단기적인 조정에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실적을 가져가는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벤트 있다고 다 가는 건 아니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으로 압축하는 전략으로는 가능하겠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볼게요. 이쪽 내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오, 현대백화점이네요. 네. 사실 저희가 중국 테마 했을 때 바로 떠올리는 것들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백화점 주가가 좀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좀 현대백화점의 이 그 주가를 계속 눌리게 했던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좀 부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면세점 산업도 산업군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좀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누스 역시도 계속 꾸준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과 함께 좀 주가가 잘 반응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더현대를 현대백화점이 좀 야심차게 준비해서 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여기에 대한 말이 많았어요. 정말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로 더현대가 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오프라인의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계속 어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더현대에 대한 영업 실적은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대백화점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 안 해줬으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거 놓칠 뻔했는데 흐름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추가 움직임도 그렇다면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좀 있네요. 저희 시장 얘기 좀 집중 있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FOMC 정말 사실 늘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이벤트인데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 지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둘 수는 있는가요? 지금 오늘의 조정장 분위기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던 미국 장이 약간 약보합 를 보였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동안 뭐 계속 일주일 내내 뭐 사상 역사적 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역사적 고점을 갱신한 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나온 조정은 자연스럽다고 보고 사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정이냐 아니면 유효하냐라고 했을 때 국내 시장에 한해서는 좀 모멘텀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미국 금리 인하가 됐을 때에는 실제로 이머징 국가로의 자금 이동이 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머징 중에서 어떤 마켓이 지금 제일 유리할 것이냐 한국에 계속되는 호재들의 소식이 나와준다면 한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서 오늘 좀 뭔가 쉬어가는 종목들 특히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계속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종에 있어서 지금 가장 기준으로 두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가이드라든지?
저희가 업종을 볼 하반기까지 볼 때요. 예. 저희가 오늘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은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된 국내 AI 소프트웨어들이 예. 관심이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성과에 있어서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저희가 아직 과시적으로 뭐 드러난 게 없다고 보여지지만 HBM4 양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파운드리는 테슬라, 애플이 벌써 수주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파운드리 계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에서 삼성전자 지금까지 AI 뭐 리더십을 못 가져갔던 부분을 좀 끝까지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좀 M&A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M&A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잘 가져왔기 때문에 어제도 일본의 히타치 백색가전 인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AI 키워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호흡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점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기회로서 잘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쉬어가죠. 코스피는 어제 많이 달리기는 했습니다. 38포인트 내려온 3,410선 현재 확인되고요. 코스닥은 845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달려섰던 시총이 큰 종목군들에서는 지금 일부 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9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제 FOMC 결과를 내일 새벽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감을 안고 있는 만큼 특히나 외국인들의 자금도 이탈되면서 11거래일 연속해서 랠리를 이어오던 우리 증시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체크해 보셨던 것처럼 양지수는 하락으로 문을 닫았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3,450선에 도전을 했던 코스피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1% 정도 쉬어갔죠. 3,413선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76% 하락하면서 845선에서 마감 지수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볼 텐데요. 그동안 메이저 주체들이 우리 시장에서 많이 담았었는데 오늘은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조 원가량의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1,677억 원 정도 판 것으로 확인되고요. 기관들은 2,400억 원어치 매물 출회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런 20전 정도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1,380원대 올라서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시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주체들은 매도 우위 포지션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매수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선물 시장에서의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은 방향이 갈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이기도 한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 2거래일 정도에도 하락하는 종목들의 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경계 심리가 확산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지수상에도 좀 반영이 됐죠. 우선은 반도체 쪽이 그동안 지수를 강하게 견인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이쪽에서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1.5%가량 쉬어갔고요. SK하이닉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만큼 오늘 4% 정도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까지 다 같이 쉬어가면서 마무리된 가운데 이수페타시스가 0.78%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기정사실화됐지만 내일 또 결과를 봐야겠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또 최대 수혜 섹터로도 부각됐던 제약 바이오주 최근에는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전반적으로 쉬어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도 1에서 4%까지 하락했고요. HLB와 클래시스가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는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금융 쪽도 전반적으로 쉬어갔고요. 지주사도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조방원이 다시 떴었는데 오늘은 또 분위기가 좀 갈렸네요. 조선주 안에서도 한화오션이 2%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방산주들 어제 강했습니다. 중동의 긴장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났었는데 오늘은 한국항공우주가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수주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14%대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기록한 채로 또 마감이 됐고요.
있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좀 우주 항공 쪽으로 퍼지면서 세트라이가이 비롯한 소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돌았습니다. 2차 전지 쪽은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머스크 효과 때문인지 또 6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쪽이 시장 숨 고르는 와중에도 좀 선전하는 분위기였죠. LG 에너지솔루션 소폭 올라갔고요. SK이노베이션도 1% 정도 오름세, 삼성 SDI는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LG화학과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까지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BM은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테슬라와 연결고리가 깊은 쪽들, LFP 이런 쪽들이 주목받았는데요. LNF가 오늘 9%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 쪽은 오늘 좀 쉬어갔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 정도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오늘 게임 엔터 쪽에서는 넷마블이 상반기에 히트작이 이제 글로벌 출시 또 기대감 속에서 오늘 강했습니다. 7% 정도 올라가면서 신고가 기록했고요. 이제 정말 또 시진핑의 방한과 관련된 일정들 그리고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중국 소비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78,2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 11만 5천 원 기록했고요. 오늘 거래량 상위 2위권까지 훅 올라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늘 6% 정도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신성 ENG도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토톡 오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단연 또 눈에 띕니다. 한화오션도 빨간불을 띈 가운데 나머지 방산과 원전 관련주들 조선 쪽은 모두 다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1위는 노을인데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휴림로봇과 미스터블루 어제는 빨간불 띄었던 종목도 오늘은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로봇과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도 분위기는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G2G 바이오 7% 가까이 올라갔고요. D&D 파마텍과 아이언 디바이스 등등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9월 17일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외국인 포지션 의미 있었는지 여러분 다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들 저런들 AI로 향하는 방향에 있어서만큼은 믿음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쪽이라면 저희 투자 판단에 있어서도 기회 있는 곳은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배 대표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내일장 어떤 섹터 공략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려고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차세대 기술에 주목하자. 양자 컴퓨팅 주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에 꿈틀거림이 있긴 했죠. 맞습니다. 어제 뭐 반도체가 좀 쉬어가서 그런지 어제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에 다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옥스퍼드 이제 아이오닉스 인수를 한다는 것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갔는데요. 사실 이 인수에 대해서 그럼 어떤 것이 기대감을 갖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큐피트 기술의 기술 에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술력의 개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술력의 그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한 시선은 이거 너무 먼 얘기 아니야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개발에 대한 것만 관심이 좀 가지고 왔는데 그거보다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컨터모션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실리콘 공정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다고 만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실리콘 공정이 결국에는 스마트폰이나 CPU를 만드는 이게 일종의 도제된 공장에서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기존의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 커스터마이즈 하나하나씩 수공예 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 컨텀모션이 실리콘 공장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하다 보니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실제로 영국에는 국가 양자 컴퓨터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용화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이온큐도 더 이상 양자 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풀스택 시리즈를 선보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풀스택 시리즈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는 컴퓨터처럼 하드웨어 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거기서 앱까지 다 만들어내는 하나의 마치 컴퓨터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테마였고 어쨌든 저희가 요즘에 AI에 대한 테마가 너무 많이 온 와중에 양자 컴퓨터가 좀 과두를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있어서도 또 관심도를 높여보자로 네.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탑픽 종목 열어서 확인해 보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SK텔레콤으로 챙겨주셨네요. 사실 뭐 양자 컴퓨터 우리나라에서 하면 뭐 솔리드 이런 네. 주식들이 좀 주목을 받는데요. 사실은 가장 좀 앞선 쪽은 SK텔레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SK텔레콤은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아이온큐와 전략적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SKT가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6세대 통신에 대해서 좀 빨리 이 무브먼트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SK텔레콤은 사실 최근에 좀 그런 해킹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분명히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SK텔레콤은 우리 AI 고속도로에 있어서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마존과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는 호재들이 좀 기다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배당 소득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35%가 아니라 25%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또 볼 텐데 사실 배당주 하면 또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저희 통신주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통신주 중에서도 가장 탄탄한 SK텔레콤 그리고 뭔가 지금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그 대기업들의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주사 SK텔레콤이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쪽으로서도 우리 막 양자폰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다시 보는 전략 언급을 주셨고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예. 오늘은 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6만 원 정도 목표가 보고요.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네이버도 저희 점검 받고 싶습니다. 지난번 나와주셨을 때 AI의 흐름에 올라타자라고 하면서 네이버의 역할론 우리 많이 얘기 나눴는데 지금은 좀 더디긴 해도 그래도 방향은 위로 다시 올린 것 같거든요. 네. 30만 원까지 계속 홀딩일까요? 네. 뭐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짚어드렸던 투자 관점에 네. 있어서 변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카카오냐 네이버냐 이렇게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I 모델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계속 유효할 거라고 네. 보고 또 네이버의 지금 단기간 호재는 디즈니와의 네. 그 플랫폼 계약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까지 네.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네.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